여러분, 먹을 수 있는 금 알고 계십니까?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디저트, 혹은 특별한 날을 위한 케이크 위에 올라가 있는 얇고 반짝이는 금박, 또는 술잔 속에서 은은하게 떠다니는 금 조각들까지.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은 접해봤을 이 금을 흔히 식용금이라고 부릅니다. 식용금은 단순히 먹어도 되는 금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식품 첨가물로서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식용금은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며 사용 기준이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준은 바로 순도입니다. 국내 기준상 식용금은 최소 95% 이상의 금 함량을 가져야만 식품 첨가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중금속이나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금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양적 의미보다는 장식적, 상징적 가치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용금과 관련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직접 구매하신 식용금을 가지고 저희에게 금 추출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판매자로부터 식용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순도 금박 형태의 식용금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구입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당 제품을 확인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제품은 실제로 손으로 입자들을 모아서 가볍게 압을 주어 뭉쳐보았을 때 일반적인 금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 달라붙거나 뭉쳐지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입자들이 그대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금 특유의 연성과 웅집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금은 금속 중에서도 연성이 매우 뛰어난 소재이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응집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그러한 특징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단순한 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금 외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현장에서의 1차적인 관찰일 뿐이며 정확한 결과는 실제 금 추출 공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의뢰는 단순한 추정이나 외형 판단이 아닌 실제 금 추출 공정을 통해 구독자님이 식용금이라 해서 구매한 이 제품의 금 함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인 무게 측정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식용금은 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가볍기 때문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투에 담긴 상태 그대로 먼저 전체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현재 측정된 총 무게는 153.84g. 이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봉투 내부에 담겨있는 식용금을 모두 꺼낸 뒤 봉투 표면에 남아있는 미세 잔여물까지 제거하기 위해 세척 과정을 진행합니다. 세척이 완료된 봉투는 건조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한번 무게를 측정합니다. 측정한 봉투의 무게는 12.52g. 처음 측정한 무게에서 봉투 무게를 제외하면 실제 식용금의 순수 무게는 약 141.32g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이 수치를 기준으로 식품 첨가물로서의 식용금 기준,
즉 약 95% 이상의 금 함량을 가정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약 134g 이상의 금이 추출되어야 합니다. 과연 실제 결과는 이 이론과 얼마나 일치할까요? 지금부터 실제 금 추출 공정을 진행하며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용금은 기본적으로 고순도의 금을 기반으로 한 소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바로 왕수 반응을 통해 용해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자 스크랩의 경우에는 구리, 니켈 등 다양한 금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질산 반응을 통해 불필요한 금속을 먼저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시료는 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계 없이 바로 왕수 용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수 반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왕수는 질산과 염산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용액으로 금과 같은 귀금속을 용해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용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단일산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지만 왕수 환경에서는 염소 이온과 질산의 산화작용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금이 용해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수가 시료에 접촉하면서 표면에서부터 반응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이 서서히 용해되며 용액의 색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이번 시료 역시 반응이 진행되면서 용액은 정상적인 금 용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황갈색 계열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금 자체는 황수에 의해 정상적으로 용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확인됩니다. 용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액 표면 위로 정체 모를 부유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유물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고순도 금 시료의 경우 왕수 반응 이후에는 이처럼 눈에 띄는 부유물이 형성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용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료에서는 금이 녹아드는 과정과 동시에 별도의 물질이 분리되어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 외의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왕수 반응 과정에서 금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반응을 충분히 진행시킨 뒤 용액을 일정 시간 식혀서 확인해보면 떠오른 부유물들의 형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여과지를 이용해 용해된 금이 포함된 용액과 반응 과정에서 분리된 불순물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역과를 시작하면 용액은 여과지를 통과하면서 하부 용기에 모이게 되고 여과지 위에는 왕수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물질들이 그대로 걸러지게 됩니다. 현재 여과지를 통해 확인되는 잔존물은 단순한급 잔여물이라기보다는 형태와 질감에서부터 금과는 다른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시료는 단순한 금박이 아니라 금 외의 물질이 상당 부분 포함된 복합 구조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과를 통해 확보된 용액을 기준으로 잔여 질산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질산 중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이후 진행될 환원 반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불필요한 산 성분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중화가 완료됐는지 테스트 후 환원제를 투입하여 용액 속에 용해되어 있는 금 이온을 다시 금속 상태로 환원시키겠습니다. 환원제가 투입되면 용액 속 금 이온들이 반응을 일으키며 미세한 금 입자 형태로 석출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금 함량이 존재하는 시료의 경우 2단계에서 눈에 띄게 많은 양의 금 입자가 생성되며 용액의 색 변화와 함께 빠르게 반응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료의 경우 환원제를 투입한 이후에도 금 입자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고 생성되는 입자의 크기 또한 매우 작고 미세한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즉, 금이 환원되고는 있지만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생성된 금 입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 융집제를 투입하여 입자들을 결합시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융집제가 투입되면 미세하게 분산되어 있던 금 입자들이 서로 뭉치면서 보다 큰 입자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료에서는 융집제를 투입한 이후에도 입자들이 크게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작고 미세한 상태로 소량만 형성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초기 이론적으로 예상했던 금 함량과 비교했을 때 실제 존재하는 금의 양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최종 여과 및 건조 과정을 거쳐 실제로 회수되는 금의 양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환원 및 융집 과정을 거친 용액을 기준으로 최종 여과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용액 내부에는 환원 과정을 통해 생성된 금 입자들이 미세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과지를 이용해 용액과 금 입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역과를 시작하면 용액은 여과지를 통과하며 하부 용기에 모이게 되고 금 입자들은 여과지 위에 남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 느껴지듯이 여과지 위에 포집되는 금 입자의 양이 눈에 띄게 적습니다. 즉, 육안으로 확인되는 양 자체가 이론적으로 예상했던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과를 통해 확보된 금 입자들을 최대한 물기를 자내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도가니 위로 조심스럽게 옮겨 담은 뒤 가열을 통해 완전히 건조시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후 융융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과정, 최종 용융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가니 위에 정리된 입자들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입자 상태로 존재하던 금이 열에 의해 녹으면서 하나의 금속 형태로 응집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금이 확보된 경우 2단계에서 뚜렷한 금속 덩어리가 형성되며 용융 과정에서도 그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융이 완료되면 하나의 금속 덩어리로 집약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결과물을 기준으로 최종 무게를 측정하고 오늘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융을 통해 하나의 금속 형태로 정리된 시료를 정밀 저울 위에 올린 뒤 최종 무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2.78g. 이번 시료의 경우 초기 순수 무게가 약 141.32g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입니다. 즉, 구독자님께서 식용금이라고 구매하신 이 제품이 실제 금 함량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분석기에 올려 최종 회수된 금의 성분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금의 함량은 99.97%, 이번 공정을 통해 회수된 금 자체는 고순도의 금으로 정상적으로 정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 결과는
얼마나 순수한 금을 얻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처음 시료에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는 아닙니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초기 시료의 무게와 최종 회수된 금의 양 사이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약 141g의 시료에서 실제로 회수된 금은 단 2.78g. 이번 공정은 일반적인 금 추출 과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금의 반응과 용해 자체는 문제없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차이는 단순한 오차나 공정상의 손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시료 자체의 구성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황수 반응 과정에서 나타난 이 물질들을 보면 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다량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과 과정에서 걸러진 물질들을 보면 살짝 압을 가하면 가볍게 부서지는 특성을 보이며 가볍고 스펀지처럼 기공이 형성된 구조를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정상적인 식용금, 즉 고순도 금박 구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잔존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불순물의 정확한 성분을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초기 시료 자체에 금외의 물질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즉, 구독자님께서 식용금이라고 구매하신 이 제품은 실제 식용금이 아닌 금도금을 입혀 만들어낸 가짜 식용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금색을 띠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분석 장비에서 나타나는 수치 역시 측정 조건이나 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식용금과 같이 외형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소재를 구매하거나 매입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공정이나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한 이후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고거래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처럼 가짜금을 속여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구독자님께서 식용금이라고 믿고 구매하신 제품이었지만 실제 공정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가짜금이라는 게 확인됐고 큰 손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따라서 모든 물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언제든지 손실, 그리고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주 한국도시광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들을 실제 공정을 통해 직접 검증하고 눈으로 보이는 정보가 아닌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